전시감상회, 대구 간송미술관, 여세동보 특별전 속 그림들, 신윤복, 김홍도, 정선, 김득신, 이름난 화가들의 빼어난 작품들을 바로 앞에서 직관할 수 있는 멋진 전시가 열렸습니다. 2024년 9월에 새롭게 문을 연 대구 간송미술관의 여세동보 특별전이에요. 이번 특별전에는 이동이 어려운 석조물 둘을 제외한 간성미술관의 모든 국보와 보물이 총출동하였는데요. 국보가 12건, 보물은 28건이나 되며 이렇게 총 40건의 귀중한 문화유산들 중 그림이 1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이 굉장한 명작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세동보 특별전에 출품된 명품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국보,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 신윤복이 그린 풍속화가 들어있는 화첩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첩에 담긴 30점의 그림 중 8점이 공개되었어요. 주유 청강, 맑은 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뱃머리에 앉아 생황을 불고 담뱃대를 매개로 찰싹 달라붙고 대금을 불며 옆에서 구경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뒷짐진 채 바라보고 물결에 손 담그고 멀뚱히 쳐다보고 다들 뱃놀이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뱃사공은 묵묵히 삿대질을 합니다. 분종심사, 종소리를 들으며 절을 찾아갑니다. 말을 탄 일행은 어쩐 일인지 표정이 밝지 않은데요. 이들을 맞이하는 스님도 낯빛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보아서는 무언가 안타까운 일이 있어 절에 찾아온 모양이에요. 단오 풍정, 단오날 풍경입니다. 화려한 옷 덕분에 시선이 먼저 이곳으로 향하는데요. 그네에 올라타는 동작이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 뒤편에서는 나무에 기대어 머리를 손질하고 있고요. 그 옆에 앉아있는 이는 고개를 들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동자승 둘이 바위 뒤에 숨어 목욕하는 사람들을 훔쳐보고 있는데요. 저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음식 바구니 같은 것을 이고 온 여인도 저 못난 동자승들을 단번에 발견했을 듯한데요. 즐거운 단오날에 벌어진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개병 가화, 시냇가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활과 화살을 손에 쥔 남성이 길을 가다 멈춰서서는 시내 저편을 슬쩍 바라보는데요. 앉아있는 여성도 이를 눈치채고 시선을 넌지시 남성 쪽으로 둡니다. 남녀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 다른 아주머니가 눈치채고는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네요.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래에 집중하느라 놓치고 말았습니다. 쌍육 삼매, 사람들이 쌍육놀이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대결 중인 두 사람도 이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두 사람도 눈길이 놀이판에서 떨어지지를 않네요. 삼추가연, 국화꽃이 활짝 핀 어느 가을 두 남녀가 만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술잔을 건네는 아주머니가 만남을 주선한 모양인데요. 남성의 상체를 드러내고 머리카락은 뻗친 흐트러진 모습과 여성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그림 속 돌아가는 상황이 영 탐탁지 않네요. 월화 정인. 달 아래에서 두 연인이 슬며시 만납니다. 집에서 나와 모퉁이를 돌아 담벼락 앞에 선 두 사람. 남자는 선물이라도 챙겨왔는지 허리춤을 뒤적이고 여자는 그 몸짓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달빛이 흐릿한 깊은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둘만이 안다.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야금 모행.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밖에 나온 양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툼이 차려입은 양반은 동자를 앞에 세우고 여인과 함께 밤 산책을 하다 순찰 중이던 순라군의 단속에 잡혔는데요. 순라군의 단호한 표정과 몸짓에도 불구하고 양반 일행은 별 문제 아니라는 듯 여유롭기 짝이 없네요. 보물 신윤복필 미인도. 참 유명한 그림이죠. 조선의 미인이 화면 속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이목구비 하나하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하게 그려냈죠. 눈동자 끝자락을 얼굴선 밖으로 나가게 그린 점은 다소 독특합니다. 이번에는 놀이개와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는 두 손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묶고 있는 건지 풀고 있는 건지 알쏭달쏭한데요. 여인의 시선이 옷고름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듯해요. 안 보고 매듭을 푸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쳐다보지 않고 매듭을 묶는 것은 비교적 부자연스러우니까요. 여인의 포즈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의 왼편으로 향해 있는 시선처럼 몸도 같은 방향을 향해 있는데요. 치마를 잘 보면 풍성한 치마 아래 왼발의 버선코가 그림의 오른편을 향해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자세라면 이처럼 몸과 발이 틀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적당한 높이의 무언가에 기대어 편히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김홍도의 그림. 보물,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김홍도가 그린 옛 이야기 그림입니다. 보물로 함께 지정된 8폭 중 4폭이 출품되었어요. 황정화나. 글씨를 잘 쓰는 왕이지가 황정경이라는 도교 경전을 써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위와 교환했다는 이야기를 운치 있는 풍경과 함께 그렸습니다. 융봉취하. 주자라고도 불리는 성리학자 주의가 산을 바라보며 취하 추경봉이라는 시를 짓는 모습을 그렸어요. 큰 바람 타고 만리를 오니 깎아지른 골짜기 층진 구름이 마음을 씻어주네. 탁주 석잔에 호기가 일어 낭랑이 시을프며 날듯이 추경봉을 내려왔다네. 서호 방학. 시인 인포가 서호라는 호수에서 두루미를 풀어놓았어요. 그림 곳곳에서 매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인포는 매화를 아내 삼아 두루미를 자식 삼아 유유히 살았다고 합니다. 무의귀도. 주자가 배를 타고 자신이 사는 무의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굽이치는 거센 물결 속에서도
집에 가는 주자의 얼굴은 평온하네요. 보물, 김홍도 필, 괄호 도기도. 김홍도가 그린 신선 그림입니다. 나귀 위에 거꾸로 올라탄 이 노인의 이름은 장과인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에도 수만 리를 가고 쉴 때는 나귀를 접어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장과 노인은 책 속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는 듯한데요. 청기누설을 막기 위함인지 책 속 내용을 김홍도가 지워놓았네요. 보물, 김홍도 필, 마상 청행도. 그림이 참 청아하죠. 말을 탄 선비가 길을 가던 중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푸르른 버드나무 위에 노란 꾀꼬리가 앉아있네요. 봄 기운이 은은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정선의 그림. 보물, 정선필, 여산 초당도. 여산이라는 산에 초가집을 짓고 은거한 중국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의 삶을 담은 그림이에요. 초가집을 중심에 두고 뒤로는 폭포와 대나무, 옆으로는 소나무와 개울, 앞으로는 두루미와 연못. 참으로 유유자적한 삶입니다. 보물, 정선필, 청풍계도. 인왕산의 골짜기인 청풍계를 그림에 담았어요. 굵직한 바위와 높다란 나무가 가득한 곳에 듬성듬성 사람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장동 김씨 집안의 별장 건물입니다. 이 별장 부분만 집중해서 그린 정선의 그림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있는데요. 두 그림이 비슷하면서도 달라 견주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물, 정선필, 해약 전신첩. 정선이 노년에 그린 금강산과 여러 명승들의 그림이 21점이나 실린 서화첩이에요. 여세동보 특별전에서는 그중 4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발령, 망, 금강.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어요. 금강산을 찾아가는 길에 지나가게 되는 곳이 바로 단발령 고개인데요. 오르막을 오르고 올라 이곳에 올라서면 금강산이 훤히 보이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하여 머리를 깎고 금강산의 승려가 되고 싶어진다 하여 단발령이라 부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정선이 젊을 때 그린 단발령, 망, 금강이 있는데요. 두 그림이 비슷하면서도 참 다르죠. 젊을 때 그림은 단발령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고 노년의 그림은 금강산의 묘사가 탁월하네요. 장안사 비용교. 금강산 관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만나게 되는 명소입니다. 이 절이 장안사이고 이 다리가 비용교죠. 이번에도 정선의 젊을 적 그림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옆에 두고 보니 젊을 때 그림은 좀 더 가까이에서 바라본 듯 표현이 세세하고요. 노년의 그림은 보다 넓게 바라본 듯 저 멀리까지 산세가 드러나네요. 만폭동. 금강산에 여러 물줄기가 모여드는 만폭동의 모습입니다. 네모난 바위가 층층이 쌓인 듯한 금강대와 깎아지른 절벽에 기다란 기둥을 다리 삼아 자리한 보덕구를 곁에 두고 유유히 물 흐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요. 정선의 젊을 때 그림을 보면 마찬가지로 금강대와 보덕굴이 등장하는데요.
같은 작가가 같은 장소를 그려도 이처럼 다르네요. 해산정. 해금강에 있는 정자인 해산정과 그 주변 풍경입니다. 이곳이 해산정이고요. 저 멀리에는 금강산이, 요 앞쪽에는 동해바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선이 젊을 때 그린 해산정과 견주어 볼까요? 두 그림 속 요소는 동일하지만요. 연륜이 쌓인 후의 그림이 좀 더 산뜻하네요. 보물, 정선필, 풍악내산 총남도. 금강산의 가을을 한 폭에 푸짐하게 담았어요. 방금 본 보물, 정선필, 해악 전신첩 속 단발령 망 금강에 담긴 금강산의 모습과 이모저모 닮았습니다. 정선은 명소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리고 이름도 적어두었는데요. 풍악내산 총남도 안에서 아까 본 장안사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만폭동의 모습도 수려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비로봉이나 삼부람처럼 특색 있는 명소들도 풍악내산 총남도 속에서 제 모습을 잘 간직한 채 하나의 금강을 멋지게 이루고 있어요. 보물, 정선필, 경교 명승첩. 한양근교의 명승을 그린 산수화를 비롯한 총 33점의 정선의 그림이 담긴 서화첩이에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강 주변을 그린 4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독백탄.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양수리 부근의 풍경이에요. 중앙에 있는 족자섬에 주변을 흐르는 세찬 여울이 독백탄입니다. 뒤쪽으로는 웅길산이 있고 산 중턱에 수종사가 얼핏 보이는데요. 수종사에서 독백탄 쪽을 바라본 실제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곳이 족자섬이니 이 일대가 독백탄인데요. 비교해보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정선이 보던 경치는 팔당댐의 건설로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광진. 한강의 나루터 중 하나인 광나루의 풍경이에요. 배들이 둥둥 떠다니네요. 기와집 여러 채를 품고 있는 이 큼직한 산은 아차산입니다. 한강변에 아파트도 강변도로도 없는 모습이 참 운치 있네요. 공암 층탑.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조선시대 양천연의 한강 풍경입니다. 우뚝 솟은 바위들은 주변이 육지가 되어 현재는 공원 연못에가 있고 산 중턱에 있는 층층이 쌓은 탑도 어디론가 사라져 남아있지 않아요. 이 고즈넉한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없다니 참 아쉽습니다. 행호 관어. 행주산성이 자리한 덕양산 인근의 한강 풍경이에요. 이 일대 한강은 호수처럼 넓고 잔잔하다 하여 행호라고도 불렸어요. 행호에 고깃배들이 잔뜩 몰려들었는데요. 행호의 명물인 보거와 웅어를 잡으려 모였나 봅니다. 김득신의 그림. 보물,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김득신이 그린 풍속도 8점이 실린 화첩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6점이 공개되었어요. 야묘 토추. 익숙한 그림이죠.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치는 대사건의 현장을 그렸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 범인인데요. 입에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자
엄마 닭은 고양이를 쫓고 다른 병아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주인 아저씨도 고양이를 잡으려 온몸을 날리지만 어림도 없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굴러떨어지는 남편이 참 걱정입니다. 봐도 봐도 재밌는 명작이에요. 밀희 투전. 4명이 모여 몰래 투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아저씨가 슥 패를 내놓자 다들 이목이 집중되네요. 얼굴이 불쾌한 임상파 아저씨는 놀이판에서는 살짝 멀리, 술상에는 가까이 앉은 것이 투전 못지않게 술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성하 직구. 뜨거운 한여름에 집신을 삶고 있어요. 집신을 삶는 아버지를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 뒤에서 어린 아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통을 벗어젖힌 옷차림과 혓바닥을 내밀고 헥헥거리는 강아지를 보니 어지간히 더운 날인 모양이에요. 주중 가효. 어부가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둘 다 코가 듬직하네요. 아버지는 삿대를 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은 물고기를 슥슥 손질하고 있습니다. 배에 술병이 실린 걸 보니 손질한 물고기는 맛 좋은 안주가 되겠네요. 송하 기승. 소나무 아래 그늘에서 스님들이 장기를 둡니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이날도 더운 듯한데요. 두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아주 푹 빠졌네요. 그리고 그림 속 장기판의 모양이 다소 색다른데요. 선을 그어보면 보통 쓰이는 장기판과 칸수가 달라요. 실수인지 스님들이 색다른 룰로 장기를 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야장 단련. 대장장이들이 열심히 근무 중이에요. 화덕에서 붉게 달궈진 쇳덩이를 꺼내 모루에 올려놓으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망치로 때립니다. 미래의 대장장이인 막내둥이도 질문을 하며 열심히 보고 있네요. 심사정의 그림. 보물, 심사정 필, 촉잔도건. 8m가 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림의 앞뒤에 있는 오세창이 쓴 큼직한 글씨, 심사정의 친척이 쓴 발문, 오세창의 평을 빼고 보아도 정말 기이다란 그림이죠. 이 그림은 심사정이 이백의 촉도난이라는 시를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시는 촉으로 가는 길에 험난함은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어렵구나 라는 구절을 반복하며 촉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을 절절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험난함은 심사정의 촉잔도 속에서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장대한 물길이 흐르며 기암 괴석이 연속되는 웅장한 자연을 조금씩 따라가며 유구한 풍경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오가는 좁다란 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험난한 길의 끝에 결국 도달하고 마는 사람도 이 거대한 작품을 끝내 완성한 심사정도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큰 용기를 주네요. 이징의 그림. 보물, 이징필, 산수, 화조도첩. 이징이 그린 산수와 10점과 화조와 8점이 실린
서화첩입니다. 여세동보전에서는 산수와 내점을 볼 수 있었어요. 좌송, 완수. 소나무에 앉은 선비가 물멍을 합니다. 보아도 보아도 질리지 않는 풍경이네요. 휴금 등대. 검은고와 함께 높다란 대에 올라 파도치듯 일렁이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청개 추범. 가을날 잔잔한 물가에 배를 띄었습니다. 노젓는 소리만 남은 고요함이 그림 밖 감상객에게도 전해지네요. 설산 신매. 아직 냉기가 흐르는 눈 쌓인 산속에서 나귀를 탄 풍류객들이 이르게 핀 매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은 과연 설중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정의 그림. 보물, 이정필, 삼청첩. 이정이 그린 대나무, 난초, 매화 그림, 20점이 담긴 서화첩입니다. 검은색 비단에 금가루를 악유풀로 갠 금리로 그림을 그려 어두운 밤에 불빛을 만난 듯 독특한 느낌을 줘요. 이번 전시에서는 6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풍죽. 잎을 오른쪽으로 휘날리게 하고 줄기도 낭창거리게 하는 세찬 바람에 맞선 당찬 대나무예요. 형란. 난초와 가시나무를 그렸습니다. 난초는 가시에도 아랑곳 않고 힘차게 잎을 뻗치네요. 노죽. 잎사귀가 아래로 늘어지고 줄기도 살짝 처진 이슬 젖은 대나무입니다. 순죽. 죽순과 대나무를 한 폭에 담았어요. 표현이 참 섬세합니다. 통죽. 오랜 세월 굵게 자라난 두터운 대나무입니다. 단단한 뼈처럼 튼튼해 보이네요. 고죽. 야윈 부분도 많지만 생기를 잃지 않은 마른 대나무입니다. 김정희의 그림. 보물, 김정희 필, 난맹첩. 김정희의 난초 그림 16점이 담긴 서화첩이에요. 이번 특별전에는 그림 4점이 진열되었습니다. 적설 만산. 난초 여럿을 나지막하게 모아 그리고 그 아래로 적설 만산으로 시작하는 시를 적어 놓았어요. 좌상단을 시원하게 비워놓은 화면 구성이 산뜻합니다. 새외 선양. 영지버섯과 난초를 툭하니 그리고 새외 선양, 도톰한 글씨를 더해 작품을 완성했어요. 국향군자. 산 같은, 바위 같은 난초잎 2줄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나라의 향기이자 군자이다라는 글귀에 걸맞은 우아한 모습이에요. 염화 취실. 난초를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염화 취실이 포함된 글귀를 적었습니다. 난초잎의 표현이 참 매혹적이네요. 이로써 대구 간성미술관 여세동보 특별전에 출품된 명품 그림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한 점 한 점 돌이켜보니 좋은 작품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정말 멋진 전시네요.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더욱 아름다우니 옛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대구 간송미술관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옛 그림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